내가 앞으로 십수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김영석 씨는 어느덧 60이 넘은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하면서 그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꿈꿔왔던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보고서나 회의에 시달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영석은 생각보다 시간이 길고 단조롭게 흐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나이 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집안에서 혼자 고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명순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자식 보는 낙에 의지하는 건 그만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영석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수는 결혼해 아이까지 두었고 딸 민정도 직장 생활에 바빠 부모를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석은 한편으로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이 들면 이젠 우리가 자식들에게 좀 기대도 되는 거 아니야? 영석의 물음에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남은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요. 명순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면 그들에게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마저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석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그날 이후 영석은 자신과 명순이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재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오랜 시간을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노후 재정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순 역시 집안일을 간소화하고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며 가사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바꿔나갔습니다. 또한 영석과 명순은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석은 오랜 꿈이었던 글쓰기를 시작했고 명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며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지수가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석과 명수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점에 대해 의아해하며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저희에게 연락을 잘 안 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영석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 큰일은 아니야.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기로 했어. 이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고 살기로 했거든.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힘드신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그간 받은 은혜가 있는데. 명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걱정 말거라. 지수는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것이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오히려 부모님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말 멋지다고 봐요. 부모님도 그만큼 하셨으면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더 잘 꾸려나가야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필요할 때 저희가 더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민정의 말에 지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도 영석과 명수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각자의 노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무조건적인 의무감으로 돌보는 대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도움을 청할 때도 과하게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몇 년 후 영석과 명수는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는 반갑게 맞이했고 떠날 때는 아쉬움 없이 배웅했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부모가 자립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부담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자신과 아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설계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일 뿐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후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석과 이명수는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만족스럽게 꾸려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석은 이제 손자를 만나도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명순도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며 가끔씩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영석과 명수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며 남은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명한 노후 생활에 관한 철학적 메시지와 함께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돌봄과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책 중 하나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입니다. 이 책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데 저자는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이나 가족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의 새로운 목표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노부요리의 이야기는 재미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재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으로는 혼자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사키는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과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노후 생활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가족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자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 두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노후에도 독립적인 자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 준비만큼이나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할 때 비로소 자식들과도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